자, 2022년이었죠.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AI 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잘 맞던 예측 모델들이 갑자기 다 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 업스타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신용평가를 하는 곳인데 이 회사는 이 위기를 오히려 엄청난 기술 혁신의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스타트가 도대체 어떻게 그 위기를 뚫고 나와서 신용평가의 판 자체를 바꿨는지 그 흥미진진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2022년에 업스타트가 맞닥뜨린 아주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금리가 막 오르니까 대출 부도율 예측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불안해하죠. 업스타트 AI 모델?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모델이 고장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경제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말 그대로 세상이 이상해진 걸까요? 업스타트의 이 컴백 스토리는요, 딱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 같아요. 1막은 방어적 정교화 단계, 말 그대로 외부 충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스마트한 방패를 만드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2막, 공격적 비선형화, 이제 방어를 넘어서서 시장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 여정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부도율이 갑자기 막 오르니까 투자자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델 문제예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다 이래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회사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즉 모델의 문제와 시장의 문제를 깨끗하게 분리해내는 것, 이게 업스타트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좀 설명해 보자면요. 모델 자체가 얼마나 똑똑하게 좋은 사람을 골라내느냐, 이걸 알파라고 해요. 반면에 경제 전체가 안 좋아서 그냥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걸 베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당시 문제는 이 알파랑 베타가 완전히 뒤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모델이 바보가 된 건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그냥 늪에 빠진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업스타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맞아요. 바로 방어였습니다. 일단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파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베타 있잖아요. 그 베타를 막아낼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기술적 방패부터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첫 번째 발명품이 바로 이겁니다. 업스타트 매크로 인덱스, 줄여서 UMI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끄러운 오케스트라 연주 속에서 음향 엔지니어가 바이올린 소리만 딱 뽑아내는 거. 그것처럼 UMI는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경제 상황의 영향, 즉 베타를 개인의 고유한 리스크, 알파로부터 아주 깔끔하게 분리해내는 기술이에요. 근데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그냥 모델이 원래 내놓는 예측값에다가 이 UMI라는 숫자를 곱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UMI가 1.5다? 그럼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평소보다 부도율이 한 50%는 더 높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복잡하게 모델 전체를 뜯어고칠 필요 없이 이 숫자 하나만으로 시장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셈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36개월, 즉 3년짜리 대출 상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당연히 3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불이 났는데 3년 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불을 끄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백미러만 쳐다보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바로 이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두 번째 방어 기술이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병렬 타이밍 곡선 보정 PTC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처럼 어느 한 그룹의 대출 데이터가 3년 동안 다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가 있는 모든 대출 데이터를 한꺼번에 쫙 모아서 그걸로 미래를 예측해버리는 거죠. 덕분에 3년씩이나 걸리던 모델 검증 자금이 단 몇 주 만에 끝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가져온 결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4배. PTC 덕분에 업스타트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적용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무려 4배나 빨라졌어요. 이제 뭐 시장이 변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체력을 갖추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튼튼한 방패를 만들었으니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공격이죠. 방어를 끝낸 업스타트는 이제 공격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선봉에 선 무기가 바로 모델 18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진짜 혁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델 18이 풀려고 했던 문제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였어요. 바로 가격. 그러니까 대출금리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이 되어버리는 문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높아지면 매달 내야 하는 돈이 늘어나죠? 그럼 돈 갚기가 힘들어지니까 부도 위험도 올라가요? 부도 위험이 올라가면 은행은 더 높은 금리를 매기겠죠. 이런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모델 18은 바로 이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18이 꺼내든 카드가 재규적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생각하시면 쉬워요. 설정한 온도를 맞추려고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델은 가격과 리스크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그 지점을 찾을 때까지 금리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가격을 매기니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 중에 실제로 승인까지 가는 비율, 이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요. 모델 18을 쓰기 전에는 14%였는데 쓰고 나서는 23.9%까지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위험하니까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도 딱 맞는 금리를 찾아주고 진짜 위험한 사람은 더 정확하게 걸러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겠죠? 이 풍부한 데이터가 바로 다음 혁신, 모델 19의 밑거름이 됩니다. 모델 19는요, 이제 신용을 갚았다 아니면 못 갚았다 같은 흑백 TV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과정을 아주 선명한 고화질 영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모델들은 그냥 결과만 봤어요. 상환 완료, 부도, 끝. 딱 두 가지였죠. 하지만 모델 19에 들어간 결제 전환 모델, PTM이라는 건 달라요. 대출을 하나의 여정으로 봅니다. 이번 달엔 잘 갚다가 다음 달엔 30일 연체했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정신 차리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다 추적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대출 한 건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예전보다 무려 36배 이상 늘어나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 뒤에는 사실 마르코프 과정이라는 좀 어려운 수학 모델이 숨어 있긴 해요. 근데 이름만 어렵지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다음 달엔 어떤 상태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을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30일 연체한 사람이 다음 달에 다시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확률이 몇 %일까? 바로 이런 걸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연체하던 사람이 결국 부도까지 가는 비율, 이걸 업계에서는 롤 레이트라고 부르는데 이 비율이 15%나 줄어든 거예요. 이건 그냥 저 사람 부도 날 것 같아요 라고 예측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도로 가는 길목 자체를 미리 알아채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관리 능력까지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모든 혁신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정점의 순간이 옵니다. 업스타트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진짜 주인공, 그 클라이맥스, 바로 모델 22가 등장합니다. 모델 20의 핵심은 바로 이 구조에 있어요. UMI, PTCC, 모델 18, 19 이런 수많은 하위 모델들이 각자 열심히 분석을 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자,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결정하는 지휘자 역할, 바로 이 지휘자 자리에 어마어마한 딥러닝 신경망을 앉힌 겁니다. 이 인공지능 두뇌는 각각의 정보들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까지 다 파악해서 인간은 상상도 못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알아서 다 결정하는 완전 자동화 대출 비율이 무려 92%에 도달했어요. 이건 뭐 거의 모든 결정을 기계가 한다는 뜻인데 그만큼 이 모델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는 증거죠. 사업적인 성과는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모델 22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2%가 늘었어요. 2배 이상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 길고 길었던 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섭니다. 위기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완벽한 부활을 세상에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업스타트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더 이상 신용을 고정된 점수로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요. 대신 상황에 따라 계속 배우고 스스로 적응하는 살아있는 지능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정해진 규칙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능으로 대체된다면 과연 금융시장의 미래는 더 나아가 우리 삶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